그냥 이제 집에 있는 것들 잡동사니들 다 이렇게 넣으시는 분들도 있고, 책을 이렇게 보관하시는 분들, 그리고 취미용품들, 집에 들키면 혼나는 그런 물품들을 보관을 한다든지, 최근에 이제 주택가에서는 보시면은 캠핑용품을 굉장히 많이 보관하고 계십니다. 그 말은 뭐냐면 캠핑용품은 사실은 보관할 때가 마땅치가 않거든요. 집에 차에 보관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캠핑용품을 보관하고 본인들이 캠핑을 갈 때마다 빼서 캠핑장을 가는 그런 것들 보실 수가 있고, 그리고 매장을 영업하시는 분들이 본인들의 짐을 보관하게 됩니다. 이렇게 굉장히 많은 그런 종류의 그런 물건들을 보관하는 용도로 쓰고 있고, 저희가 예상치도 못한 그런 물건들을 보관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즉슨 고객들이 이런 공간에 대한 수요를 점점 원하고 있다. 대부분의 고객들은 본인들이 집에 공간이 부족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제일 많고요. 근데 이삿짐 보관하려고 잠시 맡기는 분들, 특히 이제 이삿짐 센터에 맡기면 돈이 꽤 많이 들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저도 옛날에 이사할 때 한번 맡기려고 했는데 뭐 100만 원에서 뭐 이사하는 금액과 비슷한 금액을 요구하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뭐 이런 뭐 창고를 한 30만 원 이렇게 맡겨가지고 쓰면 되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러면 셀프 스토리지가 과연 어떤 산업인가?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생소한 산업이지요. 이 산업이 시작한 거는 제가 볼 때는 빨라도 2015년, 16년 정도인데 지금 한 거의 10년 정도가 되고 있고요. 그렇지만 이제 미국이라든지 일본 같은 시장을 보시면은 미국에는 5만 2천 개 정도의 셀프 스토리지가 있고, 일본에도 14,000개, 15,000개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시장을 보시면은 74조 원 규모고, 미국은 40조 원, 일본은 1조 원 정도 되고요. 특히 국가들을 보시면 유럽이라든지 뭐 선진국, 그리고 홍콩 이런 데도 지금 발전하고 있고, 이런 국가들의 특징을 보시면 소득 수준이 좀 높고 도시화율이 굉장히 높은 그런 국가들에서 이런 셀프 스토리지가 발전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셀프 스토리지 숫자가 패스트푸드 레스토랑보다 많다. 굉장히 주목할 만한 점이죠. 그 말은 뭐냐면 이 사업이 대중화되어 있는 그런 사업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나라는 약 한 1,000개 정도를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조사했을 때 작년 기준으로 이 숫자는 굉장히 늘어나고 있고요. 연간 2배씩 늘어나는 걸로 저희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셀프 스토리지라는 것은 우리 파트너 사장님들 입장에서는 사용되지 않는 유휴 공간을 부동산을 수익 창출 모델로 생각하시는 그런 모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저희 지점 송도 테크노파크라든지 역삼 쿠키원점 1년 이상 공실이 됐던 곳을 이 공실이 계속 놔둘 수는 없거든요. 기회비용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래서 미니 창고 다락으로 이렇게 바꿔서 수익화를 하고 있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근 상가 공실률 굉장히 문제죠. 지금 이 추세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지속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우리나라는 인구는 정체되어 있는 반면에 상가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 특히 신도시 같은 경우 보시면은 상가들이 굉장히 많이 비어 있죠. 그리고 지식산업센터 같은 경우도 거래량 자체가 완전히 떨어져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이런 공간에 대한 임차 수요가 굉장히 많이 없다. 그리고 이 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우리나라가 전체적으로 산업 전반적으로 일본의 추세를 따라하는 경향이 많죠. 일본을 보시면은 셀프 스토리지 숫자가 과거 한 20년간 급격하게 증가한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지금 약 14,000개 정도를 파악하고 있고, 편의점 숫자가 일본이 58,000개거든요. 우리나라 편의점 숫자는 몇 개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우리나라는 이거보다 더 많습니다. 6만 개 정도로 파악하고 있고요. 그 말은 편의점 숫자는 일본이랑 비슷한데 셀프 스토리지 숫자는 저희가 1,000개 정도니까 일본의 산업을 그 추세를 따라간다고 파악했을 때 분명히 비슷한 숫자로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죠. 일본에 있는 헬로 스토리지는 가장 큰 업체인데요. 약 2,500개 정도의 지점이 있고 10만 개 이상의 유닛, 그러니까 보관함을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셀프 스토리지의 적합한 물건이 어떤 것들인가, 이게 굉장히 궁금하실 텐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F&B의 그런 입지와는 조금 다른 면이 있습니다. 빵집이라든지 뭐 커피숍 같은 그런 F&B 시장들은 목이 굉장히 중요하죠. 특히 유동인구가 많은 곳, 1층이 유리한 입지라고 보실 수 있는데, 저희 셀프 스토리지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는 약간 대로변에서 떨어져 있더라도 두 가지 조건이 중요하거든요. 첫 번째는 주차가 원활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고객들이 짐을 날라야 되기 때문에 큰 짐을 가지고 계단을 오르락내리락 하기는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엘리베이터 같은 이런 운송수단이 필요하다. 그 지점들 예시를 보면 이렇게 부천역점입니다. 건물 전체가 이렇게 미니창고 다락으로 하신 경우고요. 그리고 지식산업센터 구리갈매점, 서초점이고요. 서초점 지하에 이렇게 미니창고 다락. 그리고 이거는 거여역점이라고 모델하우스를 전체를 이렇게 셀프 스토리지로 바꾼 케이스예요. 주차가 편리하죠. 이렇게 차를 앞에 대고. 저희는 완전 무인화가 되어 있습니다.
일부 무인 업체들 최근에 굉장히 많죠. 뭐 무인 아이스크림, 뭐 무인 계란장도 있고 엄청나게 많은데 사실은 100% 무인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무인 사진관 같은 경우도 저희 파트너 중에 한 분이 무인 사진관 운영하시는데 매일매일 가셔야 되더라고요. 매일 가서 청소도 하고 또 사진 그 관련된 그런 뭐 필름도 갈고 뭐 이런 작업을 하시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전혀 그런 게 없다. 100% 무인입니다. 보셨다시피 고객들이 출입부터 결제 그리고 종료까지 모든 것이 핸드폰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전혀 그런 게 없고요. 본사에서 모든 것을 관리하기 때문에 직접 가실 일이 없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IoT가 저희가 굉장히 발전되어 있거든요. 특히 물품 보관에서는 온도와 습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습도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 습도를 모니터링하고 습도가 높으면은 저희가 본사에서 컨트롤해서 그 습도계를 켜게 되고 에어컨 냉난방기도 마찬가지로 본사에서 다 제어를 합니다. 누수라든지 이런 화재라든지 이런 위험 신호가 발생이 되면은 자동적으로 저희가 그런 신호를 파악을 하게 되고요. 저희는 이제 S1이라든지 그런 KT라든지 이런 보안 업체와 협력을 해서 항상 모니터링을 하면서 그런 도난 사고라든지 이런 걸 예방하고 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저희가 사실 또 리스크 관리에 굉장히 철저하거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는 모든 지점에 배관에 대한 보양 작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 아픈 역사인데 어떤 지점에서 동파로 인해서 배관이 파손이 돼서 물이 떨어지는 그런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렇게 되면서 고객들 물품에 피해가 있었던 그런 경험이 있어서 저희는 철저하게 이런 작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저희 유닛의 특징은 이렇게 그리고 단작업이 되어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혹시나 이게 누수가 되어서 밑에 물이 깔렸을 때 피해를 안 보기 위해서 이런 작업을 했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겠습니다. 이 유닛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천장이 막혀 있죠. 그 말은 뭐냐면 밑에서 물이 떨어지더라도 막을 수 있다는 것을. 대부분의 업체들이 이렇게 메쉬망으로 해서 뚫려 있거든요. 왜냐하면 왜 그렇게 하냐면은 밖이랑 안이랑 온도랑 이런 게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걸 맞추기 위해서 하거든요. 저희는 이렇게 막아놨지만 수많은 테스트를 거쳐서 밖과 내부 온도가 일치하는 것을 그 수준에서 저희가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IoT 기반의 그런 안전 보안 모니터링 아까 보셨듯이 저희 철저하게 하고 있고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저희 보험, 재산 종합보험이라고 고객의 물품에 피해를 입었을 때 저희가 보험으로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보험은 다른 업체들은 가입을 할 수가 없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보험사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통계에 민감하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병에 걸릴 확률이 높은 사람들은 보험료가 올라가죠. 그리고 젊은 사람들 보험료가 낮듯이 보험사들은 이 업체가 얼마나 리스크가 있는지를 따집니다. 그래서 이 업체한테 이런 보험을 내줬을 때 리스크가 크면은 보험사가 손해가 나거든요. 그래서 이 보험을 아예 안 해주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리스크가 낮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보험을 열어준 거죠. 그래서 저희만 유지하고 있는 재산종합보험으로 고객들의 물품을 안전하게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 수익이 어떻게 되냐? 저희가 보통 80% 점유, 그러니까 즉 이 공간이 80% 정도 찼을 때 기준으로 설명을 드립니다. 그때 매출이 약 50평 기준으로 정도가 나옵니다. 이건 지역마다 조금씩 다르긴 해요. 지역마다 임대 금액이 다르거든요. 저희 사업의 가장 큰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매출이 정해져 있다는 거. 공간이 정해져 있어서 저희가 아무리 뭐 예를 들어서 뭐 커피숍이라든지 빵집이라든지 점주가 역량에 따라서 매출이 더 오를 수도 있고 계속 오를 수가 있는 반면에 저희는 맥시멈 매출이 정해져 있다. 그렇지만 또 좋은 거는 뭐냐면은 매출이 점주의 역량에 따라서 달라지지는 않는다. 굉장히 표준화되어 있기 때문에 누가 잘하고 못하고 차이는 없습니다. 안정성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인건비 없죠. 저희는 단순하게 물건을 보관하는 그런 업체가 아니고요. 그 외적으로도 굉장히 많은 서비스가 있는데 첫 번째는 저희 다락 마켓이라고 고객의 물품을 보관하는 것과 관련된 물품을 팔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락 운송, 고객들이 짐을 여기서 저기로 옮기는 거 아니면은 처음에 자기 짐을 서비스를 맡기는 그런 픽업 서비스 같은 것도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요거는 저희가 지금 개발을 거의 다 해서 상용화 지금 단계에 있는데 고객이 물품 사진을 찍어서 본인 핸드폰 어플에다가 저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고객들도 자기가 뭐를 보관했는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보관을 하고 지금은 노트를 만들어서 내가 뭐 보관했다 적기도 합니다. 다가올 미래에는 이렇게 찍으면 AI가 요걸 분석해서 물품들을 분류해 주는 거죠. 자동으로. 고객들이 굳이 적지도 않아도. 그리고 이 물품에 대해서 어떤 액션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객이 1번 물품을 내가 다른 데로 옮겨달라 라든지 아니면 이 물품을 처분을 해달라 라든지 아니면은 중고거래로 내가 팔고 싶다라든지 이런 액션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저희가 미래에 꿈꾸고 있는 그런 것은 고객이 본인의 공간을 언제 어디든 사용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뭐 게임에서 보면은 그런 인벤토리 같은 거죠. 예를 들어서 고객이 미니 창고 다락 어떤 지점에 물건을 보관하고 있는데 내가 이번에 강원도 여행을 갈 일이 있다. 그러면 내 물건을 강원도에다가 옮겨달라. 그러면 저희가 강원도에다 옮겨주는 거죠. 그렇게 되면 고객은 단순하게 물품을 그게 한 군데 보관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어디 가냐에 따라서 따라다닐 수 있는 그런
제2의 공간이 된다. 그런 개념을 보시면 됩니다. 저희는 그걸 다라 크라우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